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신규 출산 가구에 대해 든든 전세 가점을 2점으로 올리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저출생 대응 방안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먼저 오는 6월까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 출국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중대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최근 10년간 3배 넘게 오르면서 가격 상승을 주도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심한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며 심화된 강남의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사업이 공사비 급등 여파로 좌초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업성 악화로 자금 조달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 서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매매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조금씩 벌어지는, 그래서 전세가율이 하향 곡선을 이루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핵심 지역의 경우에는 이 매매가와 전세가가 좀 급격하게 차이가 나면서 이제는 갭 투자 시대는 저물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뛰는 집값 위에 기는 전셋값, 과연 정말 이 여러 사람들의 분석대로 갭 투자 시대는 끝이 난 걸까요? 시장의 향방들 궁금하시다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분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아침부터 조금 흐리게 시작한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흐림은 잘 걷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또 부동산 전문가 모셨거든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들어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듣는 단어가요. 아마 양극화,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좀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이제 양극화의 원인들이 좀 상당히 많죠. 근데 이 양극화의 원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바로 정책의 실패예요. 즉,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즉, 정부의 어떻게 보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잘못된 규제 때문에 지금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거든요. 자,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상당히 큰 거죠. 내가 좋은 입지에 갖고 있는 부동산과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동산과 점점 이제 갭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이제 급지간 이동이 지금은 사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화를 좀 어떻게 좀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는요. 잘못된 정책을 또 다시 바로잡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세금에 대한 이제 규제라든가 아니면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라든가 이런 거 잘못된 정책들이 바로 잡혀야 아마 좀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뭐 이제 상속세 논의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또 이제 정치권에서 종부세 논의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부세 논의와 아울러서 이제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다주택자를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비합리적으로 좀 규제하지 않는 이런 정책들로 앞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항상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고민 많으시죠? 최근에 보면 뭐 이제 강남권을 필두로 해서 이제 마용성 같은 지역들이 지금 이제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서울의 평균적인 아파트 상승률보다 거의 4배 이상이
높습니다. 이제 뭐 강남이나 서초 같은 경우는 한 3배 정도가 높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또 고민이 많으실 건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예,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혼자서 고민하셔봤자 답이 없습니다. 예, 매주 수요일마다 예, 제가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상담 예, 해결해드리고 있잖아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지금 전화를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혼자서 고민해도 답이 없고 또 주변에 나랑 친한 친구가 고민해도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의 답은 꼭 전문가와 함께 좀 찾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언제나 도움 드리고 있거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 하고 있고요. 또 요즘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 중에 남들은 다 투자하는데 나만 투자 안 해서 더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그 내용들, 그 고민 해결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세미나가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려요, 대표님. 예,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지금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예,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세미나는 예, 벌써 마감이 돼서요. 예,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2시에 제가 또 다른 세미나를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자, 아까 그 아파트 매매가와 이제 전세가를 좀 이제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서울에 한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요. 서울의 이제 중급지 예, 가격대로는 33평 기준 한 13억에서 15억 사이를 이제 보면 이제 중급지로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가 2017년, 18년도만 하더라도요. 내가 전세 끼고 투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갭이죠. 예, 갭 투자라고 많이 하는데 예, 갭으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되면 보통 5천에서 1억이면 가능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갭으로 투자를 해놓고 나중에 또 목돈 모아서 또 입주가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중급지의 지금 갭 투자 금액이요. 6억입니다. 6억. 예. 그러니까 매매가는 지금 많이 올랐고요. 예, 전세가율은 전세가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사실은 먼저 이제 전세 끼고 사놓고 그다음에 나중에 입주하는 이런 형식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많이 내 집 마련을 이제 많이 하셨는데 이런 어떻게 보면 주거 사다리가 이제 끊겨버린 거죠. 왜? 아파트를 사기에는 너무 많은 투자 금액이 예,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아파트를 매입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 이런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지금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미리 선점을 해서 예, 투자를 하는. 그래서 선점을 하게 되면 비교적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대신에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예, 시간을 투자를 해서 시세 차익을 보거나 아니면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예,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예,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과 관련해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세미나에서는요. 일단 그 재개발에 대한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예, 재개발에 대한 변천사. 우리가 또 재개발도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또 투자에 대한 방향도 또 이제 제대로 잡겠죠.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변천사, 예, 재개발의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아직까지 뭐 한 1, 2억 정도로 소액으로 예, 우리가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좋은 입지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가장 핫한 키워드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이야기 또 그리고 그 안에서 나는 혼자 찾기 너무 어려웠던 소액 투자처가 어디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무료 세미나고요. 다음 주 목요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다음 주 목요일 함께 하실 수 있는 세미나 안내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 텐데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시흥 능곡 신안 인수빌에 살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가 지금 2년 후에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팔기는 조금 아깝고 해가지고, 아, 네네네, 이거를 그때까지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부동산이 안 좋다고 해도, 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조금 이렇게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지금 조금 젊었을 때 하나 더 네.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 네네. 그렇게 하려면 제가 이렇게 전세로 가거나 아니면 월세로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그렇게 월세를 하면 이제 한 2억 정도 네. 이제 그 투자할 돈이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서울 같은 데는 잘 모르고 음. 이제 바로 옆에 이제 장곡동이라고 월판선이 들어오는 곳에 네. 한 24평 아파트를 사 놓는 게 맞는지 아. 아니면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조금 끊긴 것 같아요. 다시 연결하는 동안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시흥 능곡의 신안 인스빌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근처에 2년 후에는 이 신안센선 개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원래 마음으로는 이걸 좀 기다렸다가 팔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남들이 다 요즘 투자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거를 월세나 전세로 조금 내가 거주지를 바꾸면서 그러니까 조금 금액을 만들어서 투자를 먼저 해보면 어떨까 보시는 지역이 바로 근처 지역 시흥 장곡동에 24 아파트 갭 투자를 해놓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는 동안 바로 전문가분께 그 내용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자, 시흥 능곡 이제 인스빌, 신안 인스빌 이제 아파트인데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요. 지금 예전에 그 이제 장현지구예요. 제 장현지구. 장현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지금 장현지구거든요. 그 장현지구고 이 장현지구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서울에서 우리가 외곽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을 할 때 신도시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택지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도시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고 택지로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화 연결이 아직까지 안 됐나 봐요. 자, 일단은 뭐 답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일단 얘기는 제가 다 들었으니까요.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도시 같은 경우 여러분 다 잘 알죠. 뭐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일산, 중동, 평촌, 3번, 분당 이런 게 이제 다 신도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택지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기 남부권이나 외곽 지역에 많은 택지 지구가 이제 공급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장현지구는요. 택지로 공급이 된 지역이에요. 택지. 자, 그런데 우리가 신도시하고요. 택지하고 좀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이 신도시는요. 우리가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죠. 그 다음에 규모가 아주 큽니다. 규모가. 자, 우리가 경기 남부권의 분당이라던가 판교 보면 규모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규모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신도시로 개발된 지역을 가보시면 지역을 막론하고요. 인프라가 상당히 많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뭐 학교라든가 아니면 상업시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대중교통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먼저 계획을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인프라가 좋다라는 거죠. 인프라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택지 있죠. 지금 여기 장현지구가 지금 택지로 지금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근데 요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요. 장현지구가 택지로 개발됐는데 이 택지는요. 그냥 아파트만 지은 거예요. 아파트만. 아파트만 짓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신도시하고요. 그 다음에 택지지구하고는 가격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는 뭐 장현지구 쪽은 사실 잘 모르시고요. 잘 아시는 경기 남부 쪽에 판교나 분당 보면 신도시는 비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용인의 이제 수지라던가 아니면 동백지구 이런 데는 다 택지로 개발된 지역이거든요. 이런 데는 아파트 가격 상당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태생 자체가 신도시로 개발이 됐는지 아니면 택지로 개발이 됐는지 이거에 따라서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적인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외곽 지역에 뭐 매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내가 거주를 하실 때도요. 이왕이면 내가 여유가 되는 한 신도시 쪽으로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신도시로. 자, 그러니까 장현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택지로 개발됐기 때문에 어찌됐든 또 택지로 이제 개발이 되기 때문에 신도시 개발과는 좀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서울 외곽 지역을 보면 가장 우리가 서울에서 신도시라던가 외곽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은 당연히 이 경부충 라인이에요. 왜? 강남이랑 이 경부충 라인이 일자리가 연결돼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분당, 판교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선호도가 높고 또 같은 택지라도
여기 장현이라던가 이런 택지지구보다 사실 용인의 이 경기 남부권에 있는 택지들이 더 가격이 높거든요. 예,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전화 주신 시청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뭐 지금 이제 신안산선 개통될 때까지, 예, 신안산선이 지금 여의도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의도까지 개통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외곽에 이렇게 이 물건들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자, 우리 서울하고 접근성이 아주 좋아지면 뭐 지금같이 뭐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가격 많이 오를 거야. 이거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서울에 여기 노원 같은 지역이요. 예, 노원 같은 지역 여기 7호선 라인 이용하면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거든요. 예, 강남 접근성 상당히 좋아요. 예, 지금도 좋아요. 강남 접근성. 예, 노원의 뭐 상계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 예, 여기 7호선 라인 통하면 바로 강남으로 그냥 직행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최근에 가격 상승을 보면 노원 쪽이 많이 올랐냐 이거죠. 많이 안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외곽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러고죠.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지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가격이 크게 오르지가 않습니다. 예,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기대한 만큼의 가격 상승은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시청자님께 제가 보니까 요거 매도하시고 요쪽 주변으로 가겠다. 예, 월판선이 들어오는, 예, 월판선이 이제 판교하고의 접근성이 좋아지는 지역이니까요. 자, 일로 가겠다. 제가 볼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자, 여기서 이거 매도하고 일로 가시는 게 지금 요 주변이죠. 지금 월판선이 연장이 되는 요쪽으로 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가격을 뭐 내가 시세 차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또 이제 가격대를 보면요. 우리가 이제 상급지냐 하급지냐 아니면 중급지냐의 가격대를 보면 최근에 시세 그래프를 보면 되거든요. 최근에 상급지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냐면 이렇게 올랐다가 21년도에 정점 찍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지금은 21년도보다 가격이 올라가 있는 그래프가 상급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중급지 그래프는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이게 중급지 그래프고요. 그 다음에 하급지는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지금 요런 게 이게 지금 하급지 그래프거든요. 지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시장에 대한 양극화가 점점 심화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아마 인스빌도 여기 있는 인스빌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한번 인스빌 한번 보겠습니다. 인스빌도 제가 볼 때는 가격이 뭐 그렇게 아마 하급지의 그래프를 좀 보이지 않을까. 자, 한번 볼게요. 자, 시세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세 실거래가 그다음에 한 7년치 한번 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어때요? 그래프가 전형적인 하급지 그래프죠.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쭉 돼서 지금 뭐 이래요. 예. 그러면 과연 앞으로 이게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가격이 올라주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인근 지역으로 이거 팔고 월판선이 들어오는 지역으로 가겠다. 제가 볼 때는 의미 없는 이사예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 중에 나는 서울을 잘 모르니까 예. 모르니까 투자를 못 하겠고 여기다 내가 월판선이 들어오는 쪽에 아파트를 사겠다. 이 방법은 상당히 안 좋은 거예요. 자, 뭐냐면 지금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지방에서 많이 올라오시거든요. 예, 전문가들이 왜 있습니까? 예, 상담해 드리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왜 나와 있습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시니까 제가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모르시면 공부를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방송 많이 시청하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공부를 하시면 아,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구나. 이것들을 이제 깨우치게 되거든요. 그럼 차라리 저 같으면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가 이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거면 이쪽에서는 그냥 뭐 전세로 거주하세요. 예, 전세로 거주하시고 나머지 1, 2억 정도는 서울에 지금 재개발이 얼마나 핫합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자, 아파트 시장 양극화는 맨날 들어보셨어. 와, 강남 보니까 이번 주만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되고 지금 잠실 일대 한 3억 올랐어. 맨날 언론에 나오잖아요. 알죠? 그런데 아파트 시장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를 아시는데 빌라 시장은 양극화가 되고 있다는 걸 모르세요. 자, 아파트 시장이요. 자, 이런 거죠. 아파트 시장이 지금 양극화는 다들 뭐 맨날 듣는 얘기니까. 자, 아파트 시장 양극화 됐습니다. 자, 그런데 빌라 시장도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빌라 시장도 지금 양극화가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뭐냐? 우리가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고 예,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 지역은 빌라들도 엄청 많이 올랐어요. 아마 저기 그 팍스경제 TV를 오랫동안 시청하신 분들은 예, 제가 작년 한 가을에 제가 신당동이나 이런 도심 지역들 얘기했었을 거예요. 작년 가을에요. 신당동이 작년 가을에 투자 금액이 1억대 초반이었습니다. 1억대 초반. 예,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2억대 초반이에요. 자, 그럼 불과 6개월 사이에 투자 금액 대비 지금 100% 오른 거예요. 100%. 예,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만 양극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빌라 시장도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빌라 시장도 양극화가 상당히 이제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왜? 서울은 재개발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지 아파트 공급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내가 서울을 잘 모른다고 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언제 뭐 주식도 뭐 알아서 투자합니까? 그죠? 예. 어느 정도 내가 일정 기간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뭐 시청하시거나 아니면 뭐 너튜브라고 그래야 되나? 너튜브 찾아서 뭐 공부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감이 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투자를 한번 해보는 거죠. 왜? 차익이 나니까. 그죠? 예.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5년 내내 공부만 해요. 5년 내내 공부해요. 예, 너무 많이 아시면 투자 못 합니다. 너무 많이 아시면 내가 이거 할까? 그러면 너무 많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입지에 그다음에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 서울은 땅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차익은 무조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 지금 빌라들 뭐 지금 한 20억, 30억까지만 불과 7년 전에는요 5억이면 샀어요. 5억이면.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양극화가 된다라는 의미는 이런 거죠. 아까 아파트 시장이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는 서울의 아파트가 양극화가 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장현지구의 아파트가 양극화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똑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시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방송 지금 보고 계시면요. 내가 여기서 이제 어차피 생활 공간이 이쪽이다. 그럼 여기서 거주는 하시되 투자는 분리하셔야죠. 서울 도심권에 아직은 한 2억 전후로 아니면 1억에서 2억 사이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기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생각하셨던 방향 그대로 좀 전월세, 임대차를 활용해서 거주하시고 그 여유 자금으로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변 지역에 투자하는 거 반대, 오히려 서울에 좀 투자처를 찾아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그 투자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장님 예.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제가 나눠볼까요? 지금은 그 이문동 쌍용 아파트 그거를 이제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오늘 자꾸 끊기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안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또 정창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도 문의 주셔도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 드리고 있는데요. 세미나는 매주 목요일 진행되지만 이번 주 목요일은 많은 분들이 다 이미 신청을 하셨고 다음 주 목요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연결됐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 네. 주세요. 예, 제가 지금 이문동 그 쌍용 아파트 전세로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전세 만기도 되고 그래서 네. 이제 여유 자금이 한 4억 정도 있어서 이제 살 집으로 조금 어떻게 조금 이제 집을 살려고 네.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 두 군데를 봤어요. 네. 근데 이제 서대문 그 대연동에 신촌 럭키 아파트 25평하고 석계역 앞에 월계동 네. 한신 하나 그랑베 25평 그렇게 두 군데를 봤는데 시세는 거의 서대문은 8억 5천이고 네. 여기 월계동은 한 7억 5천에서 8억이고 그리고 전세도 거의 비슷해요. 4억 5천에서 4억 네. 정도.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집을 사갖고 네. 거주를 하려면 음. 이 두 군데에서 어디가 어떤 좋을지. 쪽으로 가는 게 더 나은가 네. 지금 그게 궁금해서 전화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전세 네. 만기를 앞두고 이젠 좀 내 집 마련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크신 것 같은데 말씀 주신 네. 두 아파트 바로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이문동 쌍용 아파트 거주하고 계시는데 하나는 이제 집 근처로 보고 계시는 거고, 그죠? 예. 네. 지금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대흥동에 있는 대흥동에 네, 있는 지금 대흥동에 신촌 있는 럭키 럭키 아파트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네. 지금 신촌 럭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지금 이대 지금 바로 건너편에 있죠. 그렇죠? 예. 예. 여기가 이게 지금 앞에 이제 있어요. 젊은이들 많이 가는 여기가 또 신촌 일대고 그다음에 네. 요 아래쪽이 보면 지금 이제 아이언 뉴타운이에요. 그죠? 예. 네. 아이언 뉴타운이고 여기 보면 군데군데 지금 재개발돼서 아파트 입주가 끝난 지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마포 예, 브랑자이라던가 예, 이런 네, 지역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재개발이 돼서 또 이제 아파트 입주가 끝났죠. 예.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도심권에 입지를 해 있고요. 예. 도심권에 네. 입지를 해 있고 인근에 내가 보니까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 지금 이제 입지를 해 있는 거예요. 예. 네. 자, 그다음에 하나는 아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살고 계시는 이제 한번 그 강북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성북구 네. 쪽으로. 자, 지금 아까 자, 여기네요. 자, 월계동에 이제 한진 월계동, 하나그랑빌이죠? 예. 네. 월계동에 있는 한진 하나그랑빌. 예, 지금 네.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먼저 입지 여건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네. 한진 하나그랑빌 여기가 아마 한 3,000세대 이제 대단지일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예, 살고 예, 계시는 큰 데가 지금 단지예요. 여기고 여기는 지금 인근에 지금 이제 중난청 끼고 있고 그다음에 석계역 더블 역세권이고요. 예, 그다음에 네. 지금 인근에 보면 요쪽에가 이제 강운대 역세권 개발. 예, 지금 강운대 네, 역세권 네.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로 옆이 장이 뉴타운이에요. 장이 뉴타운. 예. 여기는 이제 장이 뉴타운에 입지를 해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강운대 일대에 지금 이제 네. 역세권 개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요 일대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인문 환경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어요. 인문 환경이. 예, 그래서 아까 그 도심 지역에 있는 신촌 럭키보다는 주변에 지금 한진 하나그랑빌을 보니까 주변 네. 지역에 이제 가운데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면서 주변 환경은 더욱 좋아지는 게 사실은 한진 하나그랑빌이에요. 예. 아, 네. 근데 개발 호재는 이제 한진 하나그랑빌이 더 많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누차 방송에서 누차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네. 자,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항상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용꼬리보다는 뱀 머리가 되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부동산은요. 용꼬리가 좋아요. 네. 자, 내가 만약에 어떤 지역의 아파트를 사더라도 그 아파트는 네. 나중에 뭐 재건축이 되거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이 되거나 하더라도 나중에 인근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만약에 네. 우리가 뭐 10억 주변에 시세가 10억이다. 그럼 그 네.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재개발이 되면 아파트 네. 가격이 뭐 10억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가 20억이에요. 주변의 네. 아파트가. 주변의 네. 아파트가 20억이면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되면 20억이 넘는 아파트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입지에 네.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네. 내가 그러니까 똑같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네.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장인뉴타운이 있고요. 그렇죠? 네. 예, 한진 하나그랑빌은 장인뉴타운 옆에 있고 그다음에 아까 도심 지역은 지금 아이언 뉴타운이 있거든요. 네. 자, 장인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대장주가 지금은 이제 여기 지금 장이 4구역. 예, 장이 네. 4구역이 그 뉴타운이 개발이 된 이제 장이 자이인데 여기 4구역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네. 그 역세권 지역이라 좀 입지가 괜찮아요. 여기 지금 33평형대 가격이요. 네. 14억대예요. 아, 네. 예, 얘가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아이언 뉴타운에 이제 마레프라던가 지금 입주한 지 거의 10년 차 돼가는 아파트는요. 20억 네. 넘어가요. 네. 그럼 어떤 지역이 더 좋은 지역이에요, 입지는? 당연히 아이언 뉴타운 쪽이 더 네. 아파트 가격이 높죠? 네. 자, 그럼 아이언 뉴타운 쪽에 지금 신촌 럭키 아파트가 있는 거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인 뉴타운 쪽에 이제 한진 하나그랑빌이 있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러면 당연히 투자 금액이 똑같다 그러면 주변에 아파트 네. 가격이 높은 아이언 뉴타운 쪽으로 높은 쪽. 매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자, 네. 거기에다가 지금 네. 이제 신촌 럭키 같은 경우에는요. 네. 얘가 이제 최근에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예. 예, 재건축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지금 재건축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예, 지금 그러니까 재건축 움직임이 있으니까 또 그 주변 지역에 노후된 데들이 지금 또 재개발 진행하거나 벌써 입주가 끝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네. 이제 신촌 럭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부가현 두산 아파트, 예, 두산 네, 아파트까지 해서 여기는 앞으로 재건축이 또 가능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신촌 럭키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에 대한 이슈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재건축에 대한 네. 이슈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 해당 아파트에 또 어떻게 보면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가격에 대한 상승폭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네요.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래서 투자 금액이 지금 여기도 4억, 여기도 네. 4억. 당연히 네. 신촌 럭키 아파트 매수하셔야죠. 네. 예, 네. 이걸로 좀 매수하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두 아파트 하나하나 분석 도움 드리면서 하나의 아파트 손 들어드렸으니까 이제 좋은 층, 좋은 평형 잘 만나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대표님의 상담 좀 듣고 싶다 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요즘 많은 분들이 부동산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시기가 오더라도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거 1순위는 입지, 그리고 2순위도 입지, 3순위도 입지다라는 말씀 참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게 과연 좋은 입지인지 이걸 또 찾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입지는 이미 다 가격이 오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좋은 입지라는 게 뭔지 오늘은 대표님께 좀 배워보고자 하거든요. 바로 전해 주실까요? 자, 오늘은 이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요.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뭐 부동산 투자도 하셔야 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희 방송하기 전에 이제 주식 방송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주식 투자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예, 투자는 뭐 다양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계란을 또 한 바구니에 담으시면 안 되니까 부동산도 투자하시고, 예, 주식도 투자하시고.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요, 주식 투자하고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시기라던가 아니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 주식장을 주도하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가 틀려요. 그렇죠? 예,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AI라든가 아니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그 주식들이 상당히 좀 상승폭이 높았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방산주라던가 이런 쪽이 지금 이제 또 주식시장에서 또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제 주도주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떤 기업이 사실은 100년간인 기업이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은 계속적으로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고 또 좋은 기업에 또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요, 부동산은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예, 부동산은 입지만 좋은데 투자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이게 사실 좀 약간 좀 이론적인 거라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예,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고요. 예. 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토지 건물은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고정 자산입니다. 즉 부동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부동성의 특징. 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사러 가려면 내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임장 활동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부동산은 용도에 따라서 즉 주거 용도냐, 상업 용도냐, 아니면 산업 용도냐에 따라서 입지적인 특성이 틀립니다. 예, 입지적인 특성이 틀리고요. 그다음에 각 용도별 입지에 따라서 어떤 입지에 입지를 해 있냐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가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동산은 말 그대로 부동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움직일 수가 없다. 예. 자, 그럼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의 입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어떤 거냐? 자, 주거용 부동산도 우리가 뭐 아파트라고 해서 다 똑같은 가격이 아니잖아요. 입지에 따라 다 가격이 틀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주거용 부동산에서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어떤 거냐? 자, 크게 보면 세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예, 직주 근접성, 즉 직장과 주거지와의 접근성이라는 거죠. 자, 우리가 주택이라는 거는 직장과의 접근성이 좋은, 그러니까 직장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과의 접근성이 좋을수록 수요가 많겠죠. 자, 또 수요가 많다라는 거는 가격으로 반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요,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서울의 3도심이 어디입니까? 자, 중구하고 종로, 원도심,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여기가 지금 3도심이잖아요. 가장 서울의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 3도심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3도심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가의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강남 3구라던가 아니면 마용성이라던가 이런 지역이 서울의 3도심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역이죠.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가장 가격이 높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죠. 만약에 어떤 지역에 상대적으로 학군이 좋다라던가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좋다라든가, 예, 이런 인문적인 환경이 좋은 지역들은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서울의 3대 학군으로 이제 불리는 지역이 따로 있듯이 뭐 강남의 대치동, 중계동에 있는 은행사거리, 그 다음에 목동의 신시가지. 그래서 중계동 같은 경우에도 상계동보다 입지가 더 나쁨에도 불구하고 학군이 좋으니까 더 가격이 높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주거에 대한 쾌적성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강변이 있다라던가 아니면 주변에 공원이 입지를 해 있다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거 쾌적성을 갖추고 있고 또 인문적인 환경이 좋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이 좋으면 가격이 가장 높죠. 그게 대표적으로 강남 상구의 한강변 벨트죠. 예, 서초해선 반포, 강남의 압구정, 송파의 잠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은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환경과 주거 쾌적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자, 교통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교통에 대한 접근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유동 인구에 따라서 상업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통 접근성이 좋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뭐 트리플 역세권 아니면 더블 역세권 이런 지역이 이제 먹자촌이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예, 이런 뭐 교통 접근성이라던가 이런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자연스럽게 유동 인구가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산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물류라든가 물류 생산, 그 다음에 물류 생산 공급망의 효율성을 고려한 입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각 용도별 입지 특성이 좀 다릅니다. 예, 각 용도별 입지 특성이 좀 다르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무조건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입지에. 예, 입지는 대체 불가능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부동산의 입지는 일단은 단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안 돼요. 자, 어떤 인프라가 갖춰지려면 단기간에 걸쳐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용도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도 강남이 개발이 됐을 때 강남이 처음부터 선호도가 높았던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좋은 학교들 다 옮겨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학군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완료가 되면서 지금 현재 강남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입지는 장기간에 걸쳐서 용도 지역에 맞는 인프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즉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먼저 형성된 입지는요 일반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서울을 아무리 주변에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서울을 대체할 지역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가 강남의 대체 지역을 만들어준다고 하더라도 강남을 대체할 지역이 없습니다. 강남은.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또 하나 표시하면 또 지역적인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지역적인 브랜드. 자, 부동산도 여러분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먼저 형성된 입지는 그만큼 브랜드 가치가 높다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입지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드리지만 부동산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해라. 예, 부동산은 부동성, 즉 고정자산이다. 그래서 입지가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 자, 우리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양극화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양극화가 어떻게 양극화됩니까? 입지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양극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예요. 입지에 따른 선호도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싼 지역이 더 올라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가격이 높은 지역이 더 많이 올라버리죠. 그렇죠? 자, 최근에 주택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지금 심화되고 있는 거고, 즉 우리가 서울 내에서도 한강벨트냐 한강벨트가 아니냐, 그 다음에 서울이냐 수도권이냐, 그 다음에 수도권이냐 지방이냐. 지방 같은 경우는 뭐 지방의 미분양, 악성 미분양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어떻게 보면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근에 보면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연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연일. 그런데 하급지 재건축 아파트는요, 하급지에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는 단지들은요, 지금 하락해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재개발 재건축도 지금 양극화가 되고 있으면서 우리가 정비 사업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결국 새 아파트 받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새 아파트의 가치가 높은 지역들은 그만큼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도 좋은 입지에 있는 뉴타운들은 프리미엄이 10억이 넘어가고요. 또 그렇지 못한 뉴타운인 지역들은 프리미엄이 1억밖에 안 가는 지역들도 서울에 존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 정비 사업에 대한 투자는 결국 새 아파트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는 뭐가 결정을 하냐? 입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입지가. 즉 우리가 정비 사업 같은 경우가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사업비 똑같아요. 예, 지역과 상관없습니다. 예, 강남이든 강북이든 아파트 공사비 똑같잖아요. 사업비는 똑같아요. 즉 우리가 들어가는 인풋은 똑같은데 아웃풋이 중요한 거죠. 결과물이 높은 지역일수록 좋은 지역일수록 당연히 우리가 입지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이 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도 어떻게 돼요? 지금 양극화가 되는 이유가 상급지의 재건축 아파트는 더 오르는 이유가 지금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아파트의 가치가 틀리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과거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제가 오늘 왜 이 강의를 준비했냐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무래도 많은 투자 경험이 없으시니까 그냥 뭐 개발 이슈만 있으면 예전처럼 가격이 다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금 시장이 변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재개발 재건축도 양극화다. 그죠? 자, 과거처럼 개발 이슈만으로 가격 상승은 이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많이 오르지 못해요. 먹을 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개발된다고 해서 시세 차익을 기대한다? 이거는 금물이에요. 이제 안 됩니다. 시장이 변했습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투자도 당연히 우리가 지금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뭐 소액으로 투자하는 거, 재개발 가능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도요. 입지가 좋은 데 투자해야 돼요. 서울의 외곽 지역, 뭐 노도강이라던가 금강구 이런 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없습니다. 즉 그런 투자는 시간을 버리는 투자예요. 우리가 부동산 투자는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그런 투자, 그러니까 서울의 하급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는 시간을 버리는 투자를 하신다라는 거죠. 투자는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부동산은 돈과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건데 돈은 내가 또 벌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즉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재개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더라도 제가 항상 이게 수요일마다 제가 말씀드릴 때도 제가 언제 입지 안 좋은 데 말씀드린 적 있습니까? 저는 입지 좋은 데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입지가 좋은 데다가 투자를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여러분들 시간을 버는 투자, 그다음에 내가 돈을 버는 이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부동산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주 목요일은 이제 마감이 됐고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도 이런 입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세미나에 또 오시게 되면 제가 더욱더 자세하게 어떤 입지, 어떤 지역 이런 것들 더욱더 제가 디테일하게 또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좋은 입지가 어딘지 궁금하시다, 세미나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저희 언제나 이 번호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시간에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남은 시간 또 빠르게 다음 전화 연결해서 고민 해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실까요? 예, 동빙고동에 한번 좀 투자 좀 해볼까 해서 어떤가 좀 여쭤보려고요. 동빙고동을 말씀 주셨는데 투자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한 5억 정도요. 5억 정도로 딱 집어서 네. 동빙고동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미 마음이 어느 정도 정해지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 좀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동빙고동 보신다고요? 예, 제가 예, 방송을 보면은 뭐 예전부터 뭐 전문가님들이 용산이 좋다고도 크게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제가 한 3년 전에 재개발구역에서 해제된 한남 1구역을 한번 봤었어요. 한남 1구역이요? 근데 1구역을 예, 봤었는데 예, 그 당시에는 투자 금액이 해제된 지역이고 예. 예, 뭐 신통에서 떨어졌던 지역이라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는 됐었는데 예, 그렇죠. 예, 예. 그때 집사람이 투자를 좀 반대를 해서 못했거든요. 이번에 신속됐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얼마 예. 전에 한남 1구역 재개발이 된다고 예. 지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번에 그 신속통합기에 후보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 지금은 뭐 10억대도 그래서 예,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물건도 없고 예, 또 한 10억 이상은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제가 그래서 갖고 있는 걸로는 좀 아이고, 그래서 그때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예전에 그중에 대통령 이제 말씀하셨던 그 동빙고동 예, 그쪽은 지금 투자해도 괜찮은지 그것 좀, 예.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그 한남 1구역도 투자 못했는데 동빙군동 투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좀 아니 근데 가격이 좀 보통은 낮으니까. 보통은 제가 보면 예. 아내가 찬성을 하고 남편이 반대하시던데. 자,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가 지금 이제 한남 여기가 지금 이렇게 보면 지도상으로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시해 드릴게요. 다른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지금 요게 이렇게가 지금 이제 한남 뉴타운이고 여기가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이에요. 예. 자, 그런데 여기 1구역이 여기가 1구역이었거든요. 근데 1구역이 예. 과거에 이태원 상권이 확장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상권이 좋으면 원래 좀 재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서 이 한남 1구역이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구역이 해제가 됐다가 최근에 여기 그 상권이 확장된 지역을 제외하고 일부 지역만 이제 한 3년 전부터 계속 신속통합기에 들어갔다가 한 2번인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여기가 한남 1구역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선정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투자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투자 금액이. 예.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신속통합기획 한남 1구역이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한남 뉴타운에 이제 퍼즐이 지금 맞춰진 건데 여기서 보면 마지막 남은 저층 주거 지역이 어디가 있냐? 바로 여기 한남 5구역. 그러니까는 한남 뉴타운에서도 5구역이 제일 비싼 거는 아시죠? 예, 5구역 바로 위에 여기가 지금 저층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유일하게 이제는. 저층 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바로 동빙고동입니다. 근데 여기 입지가 상당히 좋죠. 지금 파크사이드 서울 바로 앞에 있고 또 수성구 부지 개발되고 민족공원 바로 앞에 그다음에 한남 5구역 바로 위에 또 이쪽으로 또 신분당선이 또 이쪽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입지는요 사실은 상당히 좋은 입지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좀 그때 투자를 못 하셨던 한남 1구역과 비교해봐도 여기 동빙고동의 입지가 제일 좋아요. 훨씬 좋은 입지죠. 근데 여기 지금 투자 금액 여기에 지금 반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럼 투자해볼 만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여기가 지금 용산공원이잖아요. 예, 용산공원에 여기가 동측이거든요. 동측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나면서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요. 용산공원 동측에 이면부에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있으면 모아주택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유도를 하겠다라고 이제 작년에 9월 달에 지구 단위가 결정이 났어요. 근데 여기서 노후된 지역은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 여기 동빙고동밖에 없거든요. 여기 주택가 가시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여기가 우리가 보통 모아타운 노후도는 20년 57%인데 여기 노후도가요. 20년 70% 나와요. 예, 그럼 여기도 개발 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한남 1구역보다 더 좋은 입지인데 여기가 개발 안 되겠습니까? 예, 여기는 놓치지 마시고요. 물건 잘 찾아보시면 아마 한 5억 정도로는 아마 가능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마 이번에는 한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내분도 찬성해 주시지 않을까 합니다. 좋은 매물 잘 찾아보시고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번호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거나 무료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